이 시간에는요, 오피스텔 과연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 또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요, 올해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작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에서 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1년도에 43,124건, 2022년도에 33,939건, 2023년도에 17,853건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3년도를 비교하면 무려 140% 이상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 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들어서서 오피스텔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요, 금리가 빠르게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오피스텔 시장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5,24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772건으로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에서요, 불거진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많이 일어났죠.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요가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 오피스텔도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수요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이 감소한 18,404실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내년도가 되겠죠.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이 급매로 나와도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발 금리 인상, 장기화 전망에 원화값이 급락하고요, 은행권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반면, 또한 이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피스텔 시장은 수급 모두가 공급이든 수요든 위축되는 상황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요, 경매 진행 건수가 지금 6개월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낙찰률도 떨어지지만 낙찰가율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6개월 이후에 계속 낙찰률이 2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건이 경매가 나오면 2~3건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 7건, 8건은 유찰이 된다는 겁니다. 낙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응찰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찰률이 20%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지옥선에 따르면요,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간 집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만 해도 이자가 저율이었죠. 이자가 낮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경매 물건이 계속 지금 6개월 지금째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요, 지금 매월 두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0월에 107건으로 100건을 넘겼는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올해 1월 들어가지고 125건을 기록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9월에는 216건, 그리고 지난달 10월에는 238건으로 지금 200대 건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변동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아파트 물건이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이자를 갚지 못하면 3개월 이상 연체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담보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올 4, 4분기 그리고 내년도 계속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게 되면 낙찰률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2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더 나오면 20%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그 낙찰률은요, 지난 10월에 26.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에 낙찰가율은 86.7%를 기록했습니다. 86.7%. 낙찰가율입니다.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 대비 금액에 감정가를 100으로 본다면 100원짜리라면 86.7원에 낙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10억짜리면 8억 6,700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게 되면 20%가 저감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유찰되게 되면 8억까지 떨어지겠죠. 8억에서도 유찰되게 되면 6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6억 4천에서 또 유찰이 되게 되면 5억 1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방법원에서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법원은요, 한 번 유찰되게 되면 저감률이 3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유찰되게 되면 7억, 7억에서 유찰되게 되면 49%까지 떨어지니까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요, 592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도 지역의 2020년 10월에 경매 건수가 546건 이후 처음으로 경기 지역에서 500건대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경기 지역의 낙찰률은 39.5%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 아파트가 10건이 나오면 4건이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6건은 유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의 낙찰가율은 85.2%를 기록했습니다. 85.2%. 자, 지금 서울은 86.7%고 경기 지역은 85.2% 낙찰 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 살펴볼까요? 인천의 아파트 경매 지표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10월에 그 인천의 경매 물건은 161건 중에 63건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률이 높죠? 무려 낙찰률이 39.1%입니다. 40%에 육박하지요? 그러니까 10건이 나오면 4건이 낙찰된다는 겁니다. 6건이 유찰되고 4건이
낙찰된다는 건데 인천은요 한 번 유찰되게 되면 저감률이 30%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천의 낙찰가율은 경기와 서울보다는 낮습니다. 82.1%로 낙찰가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요 고금리 영향으로 고금리 이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으로 올해 4, 4분기는 물론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아마 내년에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낙찰률이 2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건이 나와도 한 건 받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낙찰가율도 8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일부 지방법원은 70%, 6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옛날에 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고양 지원에서는요, 한 번 떨어지면 30%니까 70%, 또 떨어지면 49%. 그러니까 낙찰이, 그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지게 되면 응찰자들이 50%대 60대 초반에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낙찰률, 경매물건이 10건이 나왔으면 몇 건이 낙찰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고요. 낙찰가율도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지방법원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낙찰가율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분들은 2024년도가 적기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